영화 즐거우셨죠? 네. 여러분, 이 영화를 만든 변기리 감독과 두 분의 어머님을 그대로 모시겠습니다. 비비안님하고 나비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가입하고 싶지만 부모가 아닌 변규리 감독부터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보동 치마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너에게 가는 길을 부모님들과 함께 만든 변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게이 아들을 둔 엄마 비비안이고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비라고 하고요. 제 아이는 바이젠더, 팬더메틱, 베이섹슈얼로서 트랜지션 마치고 현재 FT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을 했고 사실은 무엇보다 나비님하고 비비안님은 그동안 수많은 영화제를 돌면서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하셨고 이런저런 걸 보셨겠지만 사실 개봉이라는 건 무작위한 관객들과도 만나는 거고 지금 개봉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반응도 나쁘지 않고 어떠세요? 개봉한 소감에 대해서 좀 한 말씀씩 듣고 싶어요. 제가 사실 영화를 찍기 시작할 때는 제가 처음 사실 부모 모임 나가서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이제 영화를 찍어야 한다고 하고 왔는데 그때는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 즈음에는 아마 PD수첩인가 어디를 나갔는데 얼굴 모자이크를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저는 모자이크를 했지만 저희 아이가 얼굴을 드러내고 저희 집이 나오니까 모두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활동을 한다는 거는 내가 드러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실 영화 작업에 같이 참석하기도 했는데 이게 영화제를 사실 5월에 돌면서 상도 좀 타고 그러니까 좀 저도 굉장히 업되더라고요. 근데 개봉이 생각보다 좀 빨라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하고 개봉을 했는데 다행히 너무 좋은 반응들 보여주시고 제가 안 하던 트위터도 시작을 해가지고 네 팔로우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나날이 아주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영화 개봉이 이렇게 빨리 될지 모르고 올해 7월부터 이제 소방공무원인데 소방공무원 노조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 노조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영화가 개봉이 돼가지고 이게 노조 일도 바쁘고 영화도 바쁘고 고민을 많이 해서 눈치를 싹 봤는데 저희 사무총장님이 혼자 킥킥킥 웃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영화가 유명해질수록 노조 위원장 이름이 유명해지겠군 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노조 위원장인 때 이름과 나비라는 이름이 달라서 그래도 알 사람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개봉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뭐의 소방공무원 노조위원장이 영화의 일이었는지 영화가 우리 노조의 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무척 기쁩니다. 규리 감독은 전작도 그렇고 사실 이제 독립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봉이라는 것이 가장 겁이 나는 것은 내가 이분들을 지지하고 이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찍었는데 개봉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분들에게 상처를 주면 어쩌지?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스코어라든가 개봉한 지 이슈가 됐는데 이젠 극장 상영 안 해요? 라는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언제나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평가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의 작품으로 인해서 오히려 힘을 못 받게 되면 어쩌나라는 두려움도 클 텐데 어때요? 이번에도 좀 그런 게 컸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감독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나베님, 비비아님도 그렇고 성소수자 부모 모임도 그렇고 연부동치마도 그렇고 정말 많은 공력을 다 함께 4년 동안 쏟아 부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감사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카메라 앞에서 완전히 자기 삶을 노출하고 그다음에 드러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이제 영화 하면서 이제 그 카메라 앞에 몇 번 인터뷰를 같이 다니고 막 이랬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그 과정을 정말 싫다, 너무 피곤하다 이런 한마디의 그런 말씀 저한테 없으셨고 너무나 잘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개봉했을 때 혹은 이제 사람들 앞에 선보였을 때 이렇게 너무 의미 없이 묻혀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여기 앞에 나 비비안이라고 써주신 이렇게 관객분들도 있으시고 부모님들이 이제 막 트위터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일매일 GV를 끝나면 트위터에 너에게 가는 길을 검색해서 관객분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리고 두 분이서 이제 팔로우 수를 경쟁하시기도 하시고 현재까지 누가 더 많은가요? 아 이제 비비안님이 더 많습니다. 페이들이 많아서 팔로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기 레즈비언 분들, 트랜스젠더 분들 분발하세요. 네,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에 벌써 질문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단순한 질문부터. 안녕하세요. 2차 관람입니다. 정말 궁금한 건, 제가 궁금한 건 2차 관람을 누구랑 왔느냐. 여러분, 혼자 오시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매번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오셔야지 그게 2차 관람인 거고, 의미가 있는 거고, 네,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나비님 강아지 이름 좀 알려줘요. 덕질을 하려면 뭘 좀 많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강아지는 신통입니다. 어렸을 때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살렸거든요. 신통하게 살아서 신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 한결이가 마음에 안 들면 신통아 이러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하셨던 건데 영화를 출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약간 말씀드린 거랑 중복되긴 한데 제가 아이의 커밍아웃을 받고 나서 부모 모임에 갔고 거기서 이제 사실 충격과 슬픔에서 이제 좀 헤어날 수 있었어요. 거기 있는 부모님들이 이미 저보다 먼저 겪으셨고 저한테 이거는 사회가 잘못된 거다. 우리 아이들은 잘못이었고 부모도 잘못이었고 이거는 그 사회적 편견이 잘못된 거니까 이걸 우리가 바꾸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정리됐을 쯤에 아까 말씀드린 그 PD 수첩 때문에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얼굴을 드러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자이크를 했는데 결국은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화가 되게 얼마나 중요한가도 깨달았고 제가 사실 처음에 커밍아웃 받을 때 그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만든 인터뷰 책자를 같이 받았는데 그 책에 그 부모님들의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글로.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는 엄청 위안을 얻었고 제가 어디 소속됐다는 느낌도 들고 좀 외로움도 없어지고 고립감이 없어져서 그때 되게 좋은 경험이어서 이게 글보다 사실 영화가 접근이 훨씬 편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작업이 시작됐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가 또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관심 받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한 지 한 2년쯤 됐을 때 감독님이 비비안님이 주인공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기뻤어요. 내가 드디어 주인공이 되는구나. 아니 사실 활동을 하고 영화를 찍으면서 주인공으로 나오면 좋죠. 그리고 제가 어떤 그런 작업을 통해서 사실 성소수자가 이 여러분들 일상 속에 함께 존재하고 내 주위에도 있을 수 있으니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저는 되게 좋았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적극 저는 출연을 하였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영화가
저희 엄마 두 사람이 이제 주로 나왔지만 실은 성소수자 부모들을 4년 동안 정말 많이 찍었어요. 지방에 있는 부모님들도 많이 찍었고 생애사 인터뷰를 여러 분을 하셨고 모든 활동을 다 찍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지방에 집이 있거든요. 지방까지 이렇게 많이 내려오시고 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싶어서 저 몸으로 쓰러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밥을 해주지는 못하고 사주고 밥도 재워주고 그랬는데 실은 이제 여기 나비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랬는데 이제 가 편집본을 보니까 비비안님하고 제가 주로 나오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찍는다더니 엄마 둘을 찍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다른 부모님들은 오늘 또 정말 치열하게 춘천 피퍼 한 팀 가시고 또 한 팀은 지금 이태원에서 피기와 행사 참여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영화는 어쨌든 나오긴 둘이 나왔지만 모든 성소수자 부모님들이 정말 얼굴이 보이지 않을 뿐이 진심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비비안님이 하는데 그 아들하고 지금 관종력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하고 아들하고 관종력 경쟁을. 저희도 어쨌든 영화에 나와서 보는 한게 열심히 저도 트위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산나가 너에게 가는 길로 전부 다 물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짜 노조위원장님 같으세요. 그 두 분을 중심으로 선택을 했던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매력적이고 되게 멋진 삶을 살고 계신 부모님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근데 두 분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사실 제안을 드렸던 이유는 저는 그 처음에 생애사 인터뷰를 부모님들을 했을 때 사실 그날 마음을 정했는데 2년 동안 고백을 안 했을 뿐이지 그날 이제 마음을 정했었고 그 비비안님 같은 경우는 처음 인터뷰하는 날 사실 커밍아웃을 받았던 그 순간이나 그 다음에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혼란, 갈등 같은 것들을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이 저는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비비안님의 어떤 성장 과정을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나비님 같은 경우에 생애사 인터뷰를 했을 때 되게 젊었을 때부터 자신이 여성으로서 어떤 삶을 선택해 왔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결의 이제 트랜지션이나 성별정정 과정에서 나비님이 어떤 역할이나 혹은 성소수자 부모라는 위치에서 무언가 또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두 분을 주요하게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질문을 네. 해주신 어떤 것을 제가 좀 응용해서 질문을 한다면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가족에게 이야기조차 하지 못한 채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성소수자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에게 이 영화가 어떤 의미거나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감독이 그 말을 좀 첫 번째로 듣고 또 두 분께는 부모에게 이렇게 커밍아웃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모로서의 어떤 생각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저는 저도 처음에 이 영화를 이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사실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부모도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저의 내면에는 그런 누군가는 감히 네가 그런 생각을 말할 수 있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부모도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부모와 마주서서 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내면의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되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고정관념이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나 나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어떤 저의 편견이
같은 것들이 되게 강하게 뿌리 깊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들을 했을 때 되게 많이 좌절당했던 경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부모와 함께 다시 어떤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랬을 때 이 부모님들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모님들을 만나고 나서 물론 되게 막 페미니스트로 살아오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비비안님 같은 경우도 저런 엄마가 어딨어 막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되게 느꼈던 것은 이 부모님들도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옆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들을 한번 이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되게 많이 말씀해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단순히 내 자식 때문에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 운동이지만 점차 내가 성소수자 부모로서 스스로 커밍아웃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도 그 성소수자들이 겪는 어떤 혐오의 시선이나 사회적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되게 감각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신들도 어떤 활동, 그 다음에 이게 나의 주체적인 활동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셨을 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활동하시는 게 누군가에게는 작은 아주 희망 혹은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부모님들과 함께 여정을 밟아 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아이의 커밍아웃을 받았을 때 되게 처음엔 충격적이고 힘들었죠. 근데 저는 성소수자들이 사실 커밍아웃을 부모한테 하는 걸 제일 힘들어 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에게 첫사랑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커요.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하고 싶지만 하는 게 제일 힘든 아마 대상이 아닐까. 그래서 해서는 정말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나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아예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조금 생각을 달리 해서 저는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을 준비할 때 좀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를 보면 저는 아이한테 커밍아웃을 받은 엄마잖아요. 저는 지금 한 5년이 지나니까 나 한국에서 커밍아웃 받은 엄마가 20%도 안 된다는데 나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 되게 자랑스러운 엄마다. 아이가 얼마나 나를 믿었으면 나한테 커밍아웃을 해줬겠어. 약간 이런 생각에 전환을 하니까 커밍아웃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내가 우리 엄마한테 뭔가 새로운 인생을 좀 변화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근데 엄마가 그걸 기회로 못 받아들이고 그냥 슬픔 속에 있으면 그거는 엄마의 선택인 거니까.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슬픔 속에 있다가 이게 선물이구나, 이게 새로운 기회구나. 내가 사실 내 우물에 갇혀서 그 하늘만 보고 살다가 우물을 깨고 나와서 더 넓은 하늘을 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을 준비하면서 이게 어떤 부모한테 내가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의 평화를 깨는 게 아닐까 하는 막 그런 어떤 죄책감? 그런 거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내 얘기를 엄마한테 하고 싶다 해서 나는 엄마한테 뭔가 새로운 기회를 주고 내 세계를 좀 알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엄마가 거부하면 할 수 없지. 약간 이런 조금은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나비님이 늘 얘기하시지만 커밍아웃은 뭐 자기가 항상 중심이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상처를 받아도 견딜 수 있을 때 하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나비님이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네, 커밍아웃을 뭐 안 하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사실과, 그러니까 실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해야만 할 때 불편하니까 그렇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는 것도 괜찮고 어떤 리스크를 생각할 때 또 꼭 하고 싶고 내 파트너와 이렇게
이제 자주 뭐 가고 싶고 이렇게 하면 해야 할 텐데 그 정도 됐을 때 저희는 가장 그걸 보나죠. 안전할 때, 본인이 안전할 때 어떤 안 좋은 반응이 나와도 내가 정서적으로 뭐 공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괜찮다 싶을 때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 마음이 힘들까봐 부모가 뒷목 잡고 쓰러져서 죽을까봐 잘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막 부담이나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는 죽을 만큼 힘들지만 죽는 부모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늘 걱정이죠.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했으면 좋겠고 혹은 우리 부모님이 다른 것 때문에 아프거나 부모님 사이가 안 좋거나 뭐 이런 집안에 우환이 있다거나 그래서 계속 못한다. 가정은 집은 언제든지 우환이 있고 언제든지 아파요. 부모님은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가 다 아프고 문제도 다 생기기 때문에 부모님이 언제 좋을 때 내가 커밍아웃 할까 그렇게 하면 생각 못하죠. 꼭 하고 싶으면 내가 괜찮을 때 그때 하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은 서로 집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 힘든 일이 있으면 뭉치잖아요.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고 가족이라는 건 원래 가족의 좋은 의미는 못나고 힘들 때 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부모라면 그렇게 좋은 부모는 아닌데 그 부모에게 나는 꼭 그렇게 좋은 자식이 되어야만 하나 그런 가족은 필요 없다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부모를 버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식이 버림받기 전에 부모를 차라리 버려라 저희가 얘기하는데 정말 부모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죄책감이나 애정이 더 커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모의 평온을 깨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실은 자신의 존재는 부서지는 거잖아요. 커밍아웃을 꼭 하고 싶은데 못하면 자신의 존재가 부서지는 그런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하고 싶다면 해야 한다면 자신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이해해주는 가족이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가족이라면 안전이별이나 그런 부모와 좀 멀어지는 것도 괜찮다.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완전히 동의하고 그런 면에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너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바꿔 말하면 부모와 한동안 만나지 않아도 이 삶에 큰 문제가 없을 때라는 것이 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예전에 뭐 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것이 부모의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그분들 때문에 불행하지 자식 때문에 불행한 일은 없다는 생각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난 부모님께 뭔가 효도를 하고 싶다. 예, 부모님이 80 이상이 됐을 때 잘해드려야 그분들이 기억을 하십니다. 50, 60대 그분들 50, 60대 잘해줘봤자 기억을 못해요. 저희 언니 오빠가 그래서 언제나 불쌍하거든요. 정말 부모를 위해서 살고 부모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그 치매 10년차 치매와 싸우시는 우리 어머니는 이 자리에서 저만 효자인 효녀입니다. 엄마한테 잘해주기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부모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나비님의 이런 말씀 때문에 되게 팬들이 많은 게 막 거의 질문도 아니고 이런 거야. 뭐 지금 소방공무원 시험 공부해서 합격하면 나비님이랑 같이 일할 수 있나요? 근데 사실 저도 영화를 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더 이상 뭐 이렇게 서울에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 나이가 되면 군산에 가서 살고 싶다. 왜 그러냐면 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환경 중에 사람 살기 좋은 중요한 환경 중에 하나가 좋은 공무원들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저런 판사와 저런 소방 공무원이라면 내 말년의 안전을 맡길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내가 마지막에 살 곳은 이를테면 권일용 같은 경찰과 나비 같은 소방공무원과 영화에 나오는 그 판사님이 계신 곳이라면 뭔가 행복한 마지막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비안님께 질문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경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통 가족의 경우에 아들놈이 유학 가고 싶다고 해서 모은 돈 어렵게 유학을 보내놨는데 공부를 끝내지도 않고 남자의 눈이 멀어서
학원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이놈의 새끼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예준이는 중3 때 대학을 안 가겠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수능을 안 보겠다. 그래서 그때 특성화고를 가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편견이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그 편견이 있어서 예준이한테 사정을 했어요. 대학은 안 가도 좋으니 제발 인문계라도 가자. 왜냐하면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거죠. 인문계 가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왠지 특성화라고 하면 아예 안 갈 것 같아서. 그래서 겨우 예준이한테 사정을 해갖고 그래 엄마가 대학은 가라고 하지 않을게 인문계를 가자 해서 인문계를 갔는데 정말 얘는 뜻이 확고한 거예요. 3년 동안 정말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학교에서는 그냥 자고 갔다 와서 학원을 가요. 그래픽 배우는 학원을 가고 미술학원을 가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기의 취업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진짜 수능도 안 봤어요. 그리고 20살 때 취업을 했는데 제가 그 예준이 고등학교 졸업식에 딱 갔는데 그 교실에 가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게 수능을 위해서 달려가는 데잖아요. 근데 얘는 거기서 배제된 아이였잖아요. 이거를 얘가 3년 동안 겪게 했구나. 내 욕심에. 어떤 눈물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졸업식장에서 엄청 울었어요, 제가.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한 1년 있다가 커밍아웃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저의 그런 경험, 얘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네가 아직 미숙해서 엄마가 좀 가이드를 해줄게.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괜히 인문계 가라고 해갖고 애를 3년 동안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도 어쨌든 예준이를 믿었어요. 얘는 뜻을 먹으면 하는 아이구나. 그래서 유학을 보냈고 사실 학업은 마쳤습니다. 올해. 네,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마쳤고 중간에 이제 애인이 생겨서 방학 때 들어와서 애인하고 산다고 뭐 한 달 동안 전주에 가 있다가 또 우리 집에 와서 또 한 달 있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예준이가 성소수자가 됐을 때 커밍아웃을 했을 때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외롭지 않을까. 왜냐면 성소수자의 숫자가 되게 많지 않고 서로를 찾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성애자는 다수니까 그래도 좀 풀이 많잖아요. 예, 찾기가 쉬울 텐데 찾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우리 아들을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애인을 만나서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제가 낯설고 불편했지만 예준이는 정말 다행이다. 외롭지 않겠구나. 그래서 영화에도 같이 출연해 주시고 어머님도 만나고 아직도 잘 사귀고 있어갖고 저는 사실 그러니까 아이를 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옛날에 버렸던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뜻을. 그 앞에서 애정 표현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불편하셨구나 감독님. 그런 걸로. 근데 사실 좀 지미님이 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아이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들이대는 걸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 애정 표현이 과합니다. 예, 제가 봐도. 이제 또 그런 고민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혐오적인 세상에서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집 말고 또 내 앞 말고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좋았던 건 이분들이 나 이제 너희들 그 정체성 인정. 나 성소수자 부모야가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각오를 하고 끊임없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의 부모로서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 소수자인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판단해야 되나, 아니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서 판단해야 되는가를 계속적으로 구분하고 고민하시는 모습들이 저는 가장 감동적인 거였는데,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나비님을 농담인데 약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요. 이를테면 아이의 정체성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세이 수용 부모. 근데 자기도 부모님께 했는데 부모님 당체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나비님은 아이의 그 언제나 이렇게 길게 말씀하는 그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계시느냐? 아니에요? 네. 시험에 들게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외워서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엄청 많은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동안 이제 나타난 정체성에 대한 뭐 명칭도 20몇 가지 혹은 또 경우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하죠. 제가 저희 아이한테 이런 걸 막 정말 옆에다 붙들고 과외시키듯이 몇 번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여기서 나 잘했지 하는 표정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좀 저희 아이가 아직 그거 갖고 부족해 늘 이런 자세였고 언젠가는 제가 이를테면 저기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그래도 좀 차별기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그 정도 갖고 안 된다. 이렇게 세상 일정을 모르느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욕 먹어가면서 하고 싶지 않아. 나 이거 공무원 그만 나갈 거야. 그렇게 화를 더 내더라고요. 시스젠더의 횡포를 부린다. 그렇게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냐 하고 막 화를 더 내서 제가 이게 뭐지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정말 부모 모임 뭐고 다 때려치고 좀 삐치고 싶었는데 지나 보니까 저희 아이가 그만큼 저한테 요구를 하고 기대를 하고 엄마는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런 기대였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죠. 그래서 그 덕분에 많이 채찍질하고 했는데 그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공부 속에서 알게 된 나비님의 정체성은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말하기를 마초 구치.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 감독님한테 그 여성 양육자를 주인공으로 정하면서 가정 내부의 일을 그 여성의 책임으로 국한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을 것 같다. 감독님은 이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냐? 저는 그런 질문도 있거든요. 아버지 둘 중에 한 분은 아버지가 주인공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머니 둘이 그런 것에 대한 궁금함. 뭔가 두 분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감독에게 질문이 잘 안 가. 그러니까 뭐냐면 데뷔 감독인데 배우가 송강호야. 네? 그럼 과연 질문이 감독에게 가겠냐고. 이해하시고. 네.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부모 모임에 찾아가서 이제 되게 많이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부모님들이 이제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같이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한 몇 주 지나고 막 한두 달 지나면 어머님만 남으신다거나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그 다음에 또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가족 내에서 커밍아웃을 할 때 형제 자매한테 좀 먼저 하거나 혹은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엄마 이상은 뭐 안 하거나 혹은 혹은 그 이후에 엄마랑 논의해서 아빠한테 한다거나 약간 이런 순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꼭 막 이렇게 통계나 수치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보면서 왜 그럴까 좀 신기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 모임의 활동이 주말에 많이 열렸고 대부분 여기 나오시는 어머님들도 다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노동의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럴까 하다가 계속 지켜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엄마라는 어떤 키워드보다 저한테 좀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엄마이지만 여성으로서 자신이 살아왔던 어떤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소수자의 아픔이나 혹은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되게 빠르게 감각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신이 겪었던 어떤 소수자로서의 경험 같은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연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엄마들의 이야기를 더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컸었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을 또 주인공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좀 실용적인 질문들도 있어요. 왜냐면 뭔가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좀 그지 깡깽이 같이 볼게요.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시킨 부모에게 교육을 묻는 강남의 어느 철없는 부모의 마음처럼 아이를, 그러니까 전 이분들이 되게 중요한 건 자기 아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소수자를 지지하기 위해 열심히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아직 커밍아웃을 못했는데 부모 자꾸 결혼하라고 그럴 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누구는 근데 커밍아웃을 하고 싶진 않고.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만약 커밍아웃을 하고 싶다면 해결이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네, 엄마 첩외금지법 제정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 커밍아웃을 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지? 커밍아웃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하는 게 두렵겠죠. 했으면 좋겠지만 하는 게 두렵겠죠. 저는 저희 여기 온 부모님 다 그러지만 인생에서 한 번은 결단을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이 필요할 때가. 그래서 계속 비혼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이 상태를 또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한 번은 부딪혀 봐야 되겠죠. 부딪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부모님이 반대하신다. 그러면 그걸 좀 어떤 부모님들은 실은 저희 한별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90이 다 되시는데도 바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세계관이 원래 그렇게 조금 하통하신 분이라 나이가 많이 연세가 드셨지만 한결이가 걱정했지만 한결이가 할아버지를 존경하는데 할아버지가 내가 이제 트랜스젠더인 걸 알고 수술을 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할아버지가 화내시면 어떡하지? 그러시길래 저도 되게 저희 아버님은 이혼했지만 되게 존경하는 분이고 그런데 걱정 마라 그러면 같이 가서 얘기하다가 할아버지 화내시면 내가 상을 확 뒤집어 손을 잡고 나올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할아버님이 평소에 저희 시아버님이 되게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분이라 공무원 사회에서 커밍아웃을 하는 건 이런 거죠. 이런 성소수자라고 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대놓고 차별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은근한 따돌림이나 좀 낯선 시선? 그럴 수 있는데 항상 이제 소수자 입장에서잖아요. 어떤 세상 사회 집단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안전할 수는 없죠. 누군가가 그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좀 안전하겠죠. 그래서 내가 안전할까를 생각하기보다 내 뒤에 올 후배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좀 애써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 찍으면서 편집되어 아신 부분이 있을까요? 편집되어서 아시는 부분. 처음에 아까 정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예주님과 성주님의 장면들이 너무 과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엄청 이제 많이 드러낸 장면들이기는 해요. 근데 두 분이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예주님이 돌아오시고 얼마 안 돼서 데이트하는 장면을 한 3-4번 찍었을까요? 근데 그때 이제 너무 사랑이 불타올라서 저희가 남산에 갔어요. 그 남산에 유명한 데이트 코스 있잖아요. 설마 자물쇠? 네. 거기에 이제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고 그다음에 케이블카도 타고 막 이런 장면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걸 편집해서 넣었었는데 이제 연분홍 치마 구성원들이 보고 적당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계속 비슷한 질문이지만 어떤 질문에 한해서는 제가 평소에는 비슷한 질문은 반복하지 않는 편인데 이거는 좀 조금씩 다른 거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져서 어머니께 커밍아웃을 했고 어머니가 1년째 부모 모임에 같이 가준다고 말만 하시고 이야기만 꺼내면 자꾸 말 돌리고 먼 산만 본다. 어머니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어머님이 제가 처음에 커밍아웃 받고 한 달쯤 됐을 때 저희 아이랑 같이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 진짜 괜찮다. 안 가도 된다.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엄마 진짜 괜찮으니까 이제 안 가도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뒤돌아서서 나중에 그 시간을 기억해 보니까 그게 회피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 커밍아웃을 받고 혹은 어떤 그런 충격적인 그 일을 당하고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부정, 그다음 죄책감, 그다음 회피 뭐 이런 단계로 쭉 가다가 나중에 이제 참된 용인까지 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회피 단계에서 좀 머물러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은. 예. 그래서 이 단계를 사실 뛰어넘으면 좋은데 저도 그때 그 회피 단계였는데 그때 아이가 엄마가 꼭 가주면 좋겠다. 나는 엄마가 거기 가주는 게 너무 소원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꺼렸지만 갔거든요. 첫 발을 그때 내딛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저를 이렇게 영화배우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회피하고 계신 어머님한테 영화배우를 할 수 있는 기회. 아니 어쨌든 굉장히 간절함을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가주는 게 나는 소원이다. 한 번만 가주라. 그래서 한 번 진짜 오시면 저희가 꽉 잡습니다. 네, 저희가 그 잡는 지옥 같은. 네네네 있습니다. 보면 그럼요. 그 잘 잡으신 분이 한 3분 계세요. 친구가 없는. 친구만 있는. 네네네. 그래서 일단 모시고 오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리니까 걱정 마. 정말 달래는 사람, 정치적 사회적으로 흡기하며 선동하는 사람 이런 역할이. 제가 사실은 계속 이런 것은,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그 개봉의 목적 자체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편하게 이 영화가 개봉을 한 것에 대한 어떤 바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죠. 처음에 저희가 이 영화를 찍는다 해서 어떡하든 기록의 의미도 필요하고 또 이 아시아권에서는 터키에서 유일하게 마이차일드라는 성소수자 공예기가 있어요. 참고로 터키가 그런 인권 지수가 가장 낮은 데인데 거기서 나는 우리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연보롱시마에서 제작한 데들 참 반가웠고 제목이 너에게 가는 길 있잖아요. 처음에는 성소수자 자식에게 가는 길이었는데 그 자식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어른, 좋은 사람으로 되고자 하는 나 자신에게 가는 길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에게 가는 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목에서 또 감독님이 그런 의도가 있으셨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질문이 뭐였죠? 이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고 이 영화의 개봉과 더불어 뭔가 바라는 게 있다. 바라는 거. 처음에 그 차별금지법을 그 연말 안에 좀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요. 네, 그게 안 돼서 국민의 90%가 원하는 법이 왜 그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미루어졌는지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근데 실은 이런 혐오하는 뭐 댓글을 보면 1%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0.06%가 정말 성실하고 꾸준하게 댓글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90% 이상의 사람들이 잘 표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좀 더 많은 사람들 봤으면 좋겠는데 실은 꼭 봐야 될 사람들이 이 영화를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요? 꼭 봐야 될 그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그 시끄러운 사람들과 그분들은 안 보죠. 그리고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혐오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일부의 아닌 그 침묵하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N차 관람, 영혼 관람, 원정 관람 다 권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봐서 실은 이 법이라는 게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들의 손에 걸려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그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장자에 그런 말이 있는데 뭐 배는 무리를 떠가지만 그 물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이 힘 있는 국민들이 생각 있는 국민들이 그 정부나 정권 잘못하고 있는 정부나 정권이나 국회의원들을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기를 바라면서 이 영화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제 독립영화제를 제가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 되면 꼭 영화를 봐주세요 보통 부탁하는 느낌인데 나비님은 명령을 내린다. 너희는 수행하라. 네. 막 자기도 모르게 지금 예매창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비비안님도. 저는 아까 변영주 감독님하고 잠깐 대기하면서 저희가 10만 하면 헤이마마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랬더니 감독님이 아주 홍군형을 내시더라고요. 일단 뭐 10만은 안 갈 거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그 초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이 영화관에도 오실 수도 없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오시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는 아주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성소수자들은 뭐 부모님들도 되실 수 있고 그런 분들한테 진짜 조금이라도 위안을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서 좀 일어설 수 있는 힘이라도 드리면 좋겠다는 게 저희 초심이었고 거기와 더불어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일반 관객들이 보시고 성소수자가 일상 속에 함께 우리랑 같이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이 안 보인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차별하지 말자라는 생각만 가지시면 정말 저희는 되게 희망적인 영화거든요. 그렇게 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차별금지법 금방 되죠. 예, 그리고 금방 사회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용기를 내주시고 저희처럼 진짜 찐한 엘라이가 되신다면 정말 사회가 금방 바뀔 거라고 믿고 저는 그 초심을 오늘 다 잘 새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누군가가 이제 부모에게 말 걸기를 하고 싶을 때 마구 이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이용되었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이 영화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에서도 길게 사람이 이렇게 들리는 거지? 이모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문화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활동가인 신유아라는 분이 그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농성하며 이렇게 짜서 한 명 한 명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오늘 하고 온 거고 멀리 날 계속 어디서 보내는 거예요? 제가 아마 내년 여름 전까지는 이렇게 제가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독립영화 TV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티켓팅이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올해 제가 휴가라는 영화와 너에게 가는 길을 놓치지 않고 지휘를 했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인 일이고 그래서 오늘 이후에 뭐 여름까지는 못하게 됐지만 마음속으로 계속 응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건 정말 과분한 일인 것 같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혐오하는 세력 또는 누군가 욕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우린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면서 정작 함께 세상을 걸어가고 바꾸고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스스로 자기가 되게 소수고 되게 욕먹는 소수고 어려운 소수고 힘든 소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보다 우리는 굉장히 큰 세력이고 연대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실은 이미 세상을 12번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혐오하거나 죄송합니다. 지랄하거나 이런 인간들에게 너무 관심을 많이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다시 한번 확신했거든요. 세상에 소통하지 못할 관계가 어디 있을까. 사실 제일 어려운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왜냐하면 부모가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기 스스로 되게 자식들한테 많은 걸 줬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자식은 자기도 모르게 부모에게 자기가 되게 빚을 졌다고 착각을 해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다 보면
시민과 시민의 만남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한 것이고, 그 혹시라도 관심이 가는 분을 위해서 그 저희 단체 지금 열린 곳에 성소수자 부모님 모임의 연락처 같은 것도 하나 올려놔 주시면, 그 이 영화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되게 힘들게 눈치 보면서 은근슬쩍 예매해서 오신 당신이 안전하게 20년 뒤에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분들의 그 제안 같은 영화라고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들 안전하고 편안하게 내년 3월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언제나 이런 말을 집이 때마다 하는데, 제가 55회를 살면서 느끼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세상은 멈춘 적은 있어도 뒤로 간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10분의 1걸음이라도 한 걸음은 걷고 끝나는 게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이 영화와 함께 해주시면서 올겨울 힘내시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커다란 용기와 연대와 지혜를 알려주신 두 분과 그것을 만들어낸 감독님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